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한국에게 있어 초대박인 이유입니다. 국제 자본 세력에 의해 흘러가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거대한 사건의 흐름은 돈의 움직임을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본다면 현 시점에서 인류 역사는 21세기를 단언코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한 입에 잡아먹기 위해 열심히 살을 찌게 만들었고, 최대한 쉽게 중국을 잡아먹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성장시켰습니다. 대만은 TSMC의 최첨단 설비와 연구센터의 미국 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은 미국으로의 설비 이전을 울며겨자 먹기로 서명한 상황이죠. 이는 외면적으로 보기에 삼성의 이권이 미국에게 약탈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미국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중국-대만 전쟁 시나리오에 있어 한국의 삼성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이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중국-대만과의 전쟁에서 대만의 TSMC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삼성이 모두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제일의 우선순위로 행하고 있는 국가 전략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닌 아메리칸 온리를 표방하며 전 세계의 공급망 재편성을 실행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3차 산업시대까지만 해도 제조업 분야는 노동력에 따른 노동임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미국은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굴지의 수많은 기업들을 미국 영토에 보유할 실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는 발전된 AI와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공장 프로세스의 자동화로 인해서 노동임금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그에 따라서 더 이상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노동임금이 저렴하여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던 대안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세계 굴지의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을 모두 미국 영토에 공장을 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 SK, LG, 현대 등 너도 나도 미국의 조 단위의 설비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국제적인 공급망 재편성을 통해 더 이상 노동임금이 저렴한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생산하는 형태가 아닌 미국 본토에 상관없이 자동화된 로봇들,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의 최우선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제품의 생산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유통망마저도 미국이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의 수많은 생산품들은 해상물류를 통해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철도를 이용한 지상물류보다 안전성도 떨어지고 적재량도 적고 운송 비용마저도 몇 배로 비싸죠. 만약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연해주가 독립하게 되고 중국 대만 전쟁으로 만주일대가 독립하게 된다면 세계 제조 중심지인 동북아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이어 미국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지상물류 체계가 완성됩니다. 이 그림은 미국이 전 세계의 생산체계와 물류체계 모두 장악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미국만의 절대 독자적인 패권의 시대를 예고하는 바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만 전쟁으로 중국이 무너지게 된다면 유라시아와 알래스카를 연결시켜주는 지상물류 체계가 구축될 시 동북아시아에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공동체권이 형성될 것이고, 중국 대만 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오로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한국은 통일의 형태이든 연방의 형태이든 추후의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대동아 철도권을 위해 북한이 개방이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도에서 모든 실익을 챙겨갈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맹주는 누가 될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이 세 국가 간의 핵심 물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향유하는 압도적인 문화 패권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중심적인 중추 역할을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구려라는 만주벌판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활한 만주 일대의 주인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자본 세력은 한국의 문화를 뒤에서 서포트해주면서 동북아의 할리우드 역할을 다름 아닌 한국에게 맡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모든 연방국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최적의 국가로 적격인 것이, 알래스카 쪽에서 오는 철도, 유라시아로 나가는 철도 모두 한반도를 거쳐가는 핵심적인 교통 유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추후의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힘빼기 역할을 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지원이 되었든 무력적인 군사력이 되었든 러시아는 더 이상 중국 대만이나 남북한 문제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만 중국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대만과 미국의 무기 생산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은 공급망의 역할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고, 무엇보다 첨단 무기 생산을 위한 반도체 수급이 매우 용이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6.25 전쟁에서 일본이 자처했던 미국의 전쟁 물자 공급망 기지와 역할을, 이번 대만 중국 전쟁에서 그 역할을 한국이 자처하게 될 것이고, 이는 막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을 보다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공급망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에게 전술핵 재배치 등의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 중국 전쟁이 나면 한국이 초대박 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추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께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